우리가 씬 매니저 이용해서 스타트 게임이라는 씬에서 랜덤볼이라는 씬으로 이제 넘겼는데 10초 후에 넘겼잖아요. 사용자에 따라서는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능을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게 버튼이라는 UI입니다. 그러니까 캔버스 쪽에다가 우리가 UI 쪽을 집어넣는데 요 밑으로 가다 보면 이제 버튼이라는 게 있죠. 버튼 누르면 이제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생기네요. 버튼이 생겼고 이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스냅 모드로 가서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적절하게 맞춰주고 요 버튼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이 버튼은 밑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버튼 삼각형을 누르면 밑에 텍스트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름을 바로 시작하라고 스타트 나우라고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 버튼 쪽을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버튼 쪽에 스크립트 적용하는 거는 우리 아까 스타트 게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스타트 게임은 버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벤트 시스템에 넣었는데 이 스타트 게임은 이제 버튼 쪽에서 제어를 할 거니까 버튼 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버튼 쪽에 넣으면 스타트 게임이 들어가고 이벤트 시스템에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벤트 시스템에 있는 스크립트에 가지고 remove 컴포넌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버튼 쪽에 들어가게 되고 이 버튼이 이제 클릭했을 때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버튼 쪽에 보면 onClick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onClick에 버튼을 클릭하면 씬이 넘어가도록 하는 코드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모르면 또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onClick 쪽에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버튼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자 여기에 자 어떤 오브젝트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버튼 쪽에 스크립트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가지고 옵니다. 요 버튼을 갖고 오는 이유는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로만 있을 때는 유니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스크립트는 반드시 오브젝트에 붙어야 되고 오브젝트에 붙게 되면 함수 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스크립트는 버튼이라는 오브젝트에 붙였죠. 그러니까 그 버튼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no 펑션 쪽을 누르면 그 펑션이 보이는데 스타트 게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을 할때 load new scene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아까 작성을 할 때 얘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얘를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접근 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load new scene에 접근이 가능해서 다시 이쪽에 가면 컴파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load new scene이라는 함수가 보일 겁니다. 자, 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버튼 쪽에 가서 자, 스타트 게임 쪽에 가면 이번에는 load new scene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그 오브젝트 밑에 있는 스크립트에 접근 가능한 함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자, 이번엔 게임이 실행되는데 스타트 나우 누르면 게임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을 위한 타이틀 화면은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 랜덤볼 쪽으로 가서 자, 요 게임을 할 때
자, 스코어는 우리 콘솔로 지금 표시를 해줬잖아요. 콘솔로 표시했는데, 그 콘솔로 표시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게임할 때는 이 콘솔 화면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 UI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 화면 쪽에 텍스트로 글씨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보고 싶으면 스코어를 이제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게임 점수가 지금 색깔 안 바꿨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코어를 우리가 플레이어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여기서도 UI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UI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텍스트 들어가야 되고, 자, 스코어 네임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자, 스코어 네임에서는 이제 스코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캔버스에 보면, 자, 스코어가 이번에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스코어가 보이게 되고요. 스코어를 이제 어디 둘 건지는 뭐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조금 더 얘가 하늘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냅 모드 이용해 가지고 하늘 위로 스코어를 한번 보내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스코어 네임이고 실제 스코어를 해주기 위한 UI가 또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죠. 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얘는 스코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고, 맨 처음에는 스코어가 0이겠죠. 자, 스코어 0으로 넣어서 얘를 스냅 모드로 옮겨줍니다. 자, 옮겨주고 화면을 출력해서 보면, 자, 스코어 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색깔을 얘도 좀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얘를 파란색만 이제 없애서 노란색으로 해줍니다. 자, 얘도 노란색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우리 아까 할 때 여기에 파란색 아웃라인을 줬는데 이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두께를 살짝 좀 줄여서 노란색이 더 잘 보이도록 이제 했고요. 아니면 좀 빨간색 계열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분홍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190 정도로 분홍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얘도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이제 스코어를 쓰는 겁니다. 자, 스코어를 쓰는 거고, 얘도 진하게 한번 하죠. 여기도 진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코어를 적어 줘야 되는데, 자, 스코어를 적을 때 이제 문제는 이 UI 컴포넌트는 캔버스에 있고, 스코어를 해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플레이어 쪽에 있잖아요. 자, 오브젝트가 달라요. 오브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고민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게임 매니저라는 거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게임 매니저. 그래서 게임을 전체 총괄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C# 스크립트에서 게임 매니저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게임 매니저. 그리고 이 게임 매니저가 실행하기 위한 이 empty 오브젝트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게임 매니저를 오브젝트로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 매니저는 게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라서, 자, 이번에 스코어는 인트로 하겠습니다. 인트 스코어는 0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하고 외부에서 요 스코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스코어를 하나 증가시키는 함수는 increase score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increase score 함수를 붙여서 만들어 놓고요. 얘는 하는 역할이 이 함수 호출되면 스코어를 1만큼 증가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스코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스코어 줄이는 거. 자, decrease score라고 해가지고 스코어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 쪽에서 스코어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 매니저를 유니티에 있는 플레이어 쪽에서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요 플레이어에 붙여 놓은 거는 우리 랜덤볼 라이프, 이렇게 마이 카트, 무브 카트 쪽에 이제 붙였기 때문에 요 무브 카트 쪽에서 접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스코어를 삭제를 하고요. 요 스코어는 이제 무브 카트에 있는 게 아니고 게임 매니저에 있습니다. 게임 매니저에 있으니까 자, 여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매니저에 대한 스크립트를 이제 갖고 와야 됩니다. 게임 매니저에 대한 이제 스크립트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스타트를 할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게임 매니저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해 놓고요. 이 게임 매니저는 얘를 접근할 변수가 되는데 이대로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얘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야 됩니다. find object of type 게임 매니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실행되는 오브젝트 중에서 게임 매니저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게임 매니저를 가지고 옵니다. 게임 매니저 갖고 왔기 때문에 접근이 되는 거죠. 접근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 increase score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뜨는 거는 얘를 우리가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퍼블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얘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졌죠. 그래서 밑에는 스코어를 이제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스코어를 이제 갖고 와야 됩니다. 스코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온 함수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인트로 퍼블릭 인트로 getScore라는 거를 하나 만듭니다. 자, 얘는 스코어를 그냥 리턴을 하는 겁니다. getScore. 그럼 여기다가 게임 매니저에 getScore 함수를 또 호출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 매니저 쪽을 스코어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문제없이 잘 되는지 한번 게임을 실행하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콘솔 쪽에 가서요. 자, 이걸 움직이면서 하면 자, 요 레퍼런스 세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자, 여기 게임 매니저가 있는데 자, 요 게임 매니저 쪽에 우리 아까 할 때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매니저 쪽에 적용을 해야죠. 적용해야지 이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에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끌어놓는 거를 깜빡 잊어서 오류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콘솔에 다시 가서 나머지 한번 봅니다. 오렌지색 한번 받아봅니다. 자, 받으면 점수가 잘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자, 점수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있는 스코어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로그로만 나오고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 스코어의 오브젝트를 게임 매니저 쪽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게임 매니저 쪽에서. 그래서 이걸 하려면 자, 게임 매니저 쪽에서 앞에 우리가 봤던 이 텍스트 메시 프로라고 하는 그 글씨 쓰는 오브젝트에 접근이 돼야 됩니다. 접근이 돼야 돼서 이 퍼블릭으로 이제 선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는 TMP라고 부릅니다. TMP. 자, TMPro라고 부르네요. TMPro라고 하고, 자, 여기에 TMP 텍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얘는 텍스트인데 이제 스코어입니다. 스코어를 나타내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 한 다음에 얘를 요 밑에 이제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걸 toString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도 다시 해주고요. 여기도 스타트 할 때 이제 초기화를 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게임 매뉴얼 쪽에 그 텍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텍스트 스코어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텍스트 스코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레퍼런스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요 스코어니까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텍스트 메시 프로라고 하는 이 텍스트 오브젝트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크립트에서 접근해서 값을 이제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해 봅니다. 자, 여기 초록색 공 한번 맞으면 자, 점수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서 값이 자, 올라가는 거, 보라색으로 점수 올리는 거 잘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다시 점수 올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기능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기능들을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내용으로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또 게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자, 스피드가 이제 무브 카드 쪽에 있었는데 이 스피드도 게임 매니저 쪽으로 집어넣어서 게임 중간에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원래 우리 플롯으로 정의했던 건데 플롯으로 정의 뭐 같이 하죠. 뭐 인트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얘를 똑같이 플롯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으로. 자, 플롯으로 하고 요 스피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게임 매니저 쪽으로 갔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똑같이 자 public void로 increase speed 엉뚱한 게 나왔고요. 자, 스피드가 이제 증가하는데, 자, 스피드는 일씩 증가한다고 할까요? 일씩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스피드를 줄이는 것도 있고, 자, 스피드를 이번에는 일씩 줄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게임에 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스피드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누르면 스피드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자, 여기에 UI에 버튼을 이제 누릅니다. 얘는 스피드 업이라는 버튼이고, 요 스피드 업이라는 버튼은 이름도 그냥 스피드 업으로 할까요? 스피드 업 업이고, 얘는 플러스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적어줍니다. 해주고, 얘는 위치를 자, 얘를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스피드 업. 그 다음에 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실행은 안 되는데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스피드 업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다운 하는 부분도 이제 있어야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스피드 다운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다운 하는 거는 요 이름을 다운이라고 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역할입니다. 마이너스 역할이고, 스냅 모드로 내립니다. 잠깐만, 엉뚱하게. 자, 버튼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자, 요 위스는 좀 늘려야겠습니다. 180.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으니까, 글씨가 커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200이라고 하고요. 위에도 길이를 똑같이 할까요? 얘도 너비를 똑같이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러 난 부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스피드가 게임 매니저로 왔기 때문에 에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스피드를 갖고 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피드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 하도록 해줍니다. 리턴 하도록. 그러니까 getSpeed 해가지고 리턴 스피드를 하도록 해줬고, 요 함수를 이제 요 스피드 대신에 게임 매니저에서 스피드 값을 갖고 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getSpeed 밑에도 getSpeed를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럼 스피드가 그거는 없죠. 스피드가 게임 매니저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버튼은 클릭 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스피드는 바꿔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버튼 클릭할 때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지금 적용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랑 이제 똑같이 이 버튼에 대한 온클릭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업인 경우 당연히 클릭 이벤트 처리하는 거는 자, 게임 매니저 쪽에 있으니까 게임 매니저 쪽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여기 함수를 보면 게임 매니저 밑에 increase speed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에 스피드 다운 쪽에도 가서 자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한데 걔는 이제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게임 매니저 쪽으로 가면 디크리스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스코어뿐만 아니고 스피드도 지금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피드도 표시되면 좋으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스피드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스피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내려주는 게 좋겠어요. 같이 싹 내려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을 분홍색보다 파란색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파란색으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얘는 50, 255 이런 정도로 살짝 파란색으로 조금 더 갈까요? 하늘색 비슷하게 자 100, 255로 이제 바꿨고요. 여기도 색깔을 자 여긴 0이고 100에 255가 되도록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이제 스코어가 아니고 스피드가 돼야 되겠죠. 스피드가 돼야 되고 초기 값은 아까 우리 얼마로 했죠? 자 스피드의 초기 값은 10으로 했네요. 자, 10으로 했으니까 얘도 이제 10으로 해주는데 자 우리 코드하고도 일관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텍스트 메시 프로를 하나 더 선언을 해줍니다. 주고 이번에는 이제 스피드를 처리할 겁니다. 하고 얘는 초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게임 매니저 쪽에 보면 텍스트 스피드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요 스피드하고 연결을 일단 시켜줍니다. 자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요 지난번처럼 이번에 이제 스피드 텍스트 할 때 스피드 쪽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똑같이 스피드를 올려준 경우 그 다음에 스피드를 줄여준 경우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높이고 싶으면 스피드 막 높입니다. 그럼 엄청 빨리 움직이죠. 뭐 한계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틀렸네요. 자 이 경우에 게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문제면 줄여야 되니까 얘를 누르면 스피드가 줄어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답답하면 스피드 올리는 걸로 이제 눌러주고 이런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